여러분, 저 오늘 아침에 통장 정리를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리를 하려다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손에는 돋보기, 무릎 위에는 통장 2억 원.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따스한데 제 가슴은 왜 이렇게 서늘했는지 모르겠어요. 통장 첫 장을 넘기는 순간이었어요. 바스락,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마치 제 인생이 넘어가는 소리 같았달까요? 줄줄이 적힌 출금 내역들, 딸 아이 학원비, 아들 전세자금 보태준 것, 손주 돌잔치 비용. 하나하나가 다 제 사랑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게 전부 제 살점을 떼어준 흔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아이였죠.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느낌.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내 몸뚱이라도 팔아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 마음 말이에요. 얼마나 필요해? 물어보려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손은 이미 계산기를 더듬고 있었고요. 정기예금 하나 깨면 500만 원, 적금 해지하면 300만 원.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자식이 필요하다면 내 것은 당연히 내어주는 거라고,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문득 제 눈앞에 놓인 통장 잔고가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주인님, 나를 다 내주고 나면 주인님은 뭘로 사실 건가요? 하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계시더라고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어요. 저분들은 저렇게 웃으며 사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무겁기만 할까? 손주 녀석이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작고 보드라운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던 그때 저는 다짐했죠.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줄 거야. 우리 때처럼 못 먹고 못 입고 자라게 하지 않을 거야. 그게 60년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줄곧 주는 사람으로만 살아왔어요.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쥐어주신 돈으로 시어머니께 한복을 사드렸고, 첫 월급 타서 남편 양복을 맞췄고, 애들 학비 대느라 제 옷은 언니 물려받은 걸로 때웠고, 그렇게 평생을 나는 나중에를 외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75이 됐는데 그 나중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뒷산 오솔길을 천천히 걸으면서요.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부서졌어요. 마른 낙엽 특유의 그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요. 내가 이렇게 예쁜 석양을 본 게 언제였지? 생각해보니 몇 년 만인 것 같았어요. 항상 자식들 걱정, 손주 걱정에 고개를 숙이고 살았지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벤치에 앉아 쉬는데 옆자리에 비슷한 또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깔끔한 등산복에 새 운동화를 신으신 그분은 손에 뭔가 예쁜 수첩 같은 걸 들고 계셨어요. 호기심에 슬쩍 여쭤봤죠. 뭐 쓰고 계세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보여주셨어요. 버킷리스트였더라고요. 70대에 하고 싶은 100가지. 거기에는 등산 동호회 가입하기, 유럽 여행 가기, 도자기 배우기 같은 게 적혀 있었어요. 이미 십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여럿 보였고요. 요즘 젊은이들처럼 저도 인생 좀 살아보려고요. 할머니는 씩씩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참 부러웠어요. 저한테는 없는 것, 바로 나를 위한 계획이 저분에게는 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더라고요. 웃는 것도 찡그린 것도 아닌 그냥 무표정한 얼굴. 이게 평생을 자식 위에 산 사람의 얼굴인가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뒤척이다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오래된 가계부를 꺼내 들었죠. 30년치 가계부.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 대학 등록금, 딸 결혼 예물, 손주 육아용품. 제 인생의 지출 내역엔 온통 다른 사람 이름뿐이었어요. 그 많은 페이지 중에 나를 위한 건 손에 꼽을 정도였죠. 미용실 파마 한 번, 친구들과의 여행 한 번. 그것도 몇 년에 한 번씩.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내 통장을 보겠지. 그때 뭐라고 생각할까? 아,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그럼 뭐예요? 정작 엄마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지금까지 눌러왔던 욕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억눌렸던 분노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새벽 4시, 저는 노트 한 권을 꺼내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어요. 나를 위한 계획. 떨리는 손으로 첫 줄을 적었죠. 오늘부터 나는 나를 먼저 사랑하기로 했다. 그 한 줄을 쓰는데 75회가 걸렸네요. 손끝이 저릿저릿했어요. 설렘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평생을 똑같이 들어온 소리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새롭게 들렸어요. 마치 제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만 같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75, 늦었다고요? 천만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하기에 딱 좋은 나이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그 설렘 때문이었을까요? 거울 앞에 섰어요. 세수를 하는데 물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어요. 찰랑찰랑 차가운 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흐르는 감촉이 묘하게 상쾌했죠. 아, 나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랄까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첫 번째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그 전화 말이에요. 엄마,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어?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죠. 예전 같았으면 바로 얼마야? 언제 필요해?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죠. 딸아, 엄마가 요즘 생각을 좀 했는데 내가 힘든 거 엄마도 알아. 그런데 말이야, 엄마가 돈으로 해결해 주는 게 정말 너한테 도움이 될까? 전화기 저편이 조용해졌어요. 딸아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고요. 엄마가 너무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엄마는 이제 엄마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해. 너희한테 짐 되지 않으려면 엄마가 단단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들숨 날숨이 이렇게 또렷하게 들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딸의 목소리는 처음엔 서운한 것 같았지만 통화를 끝낼 때쯤엔 묘하게 단단해져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핸드폰을 쥐고 멍하니 있었죠. 가슴 한편이 먹먹하면서도 동시에 어깨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은행에 갔어요. 오래된 정기예금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은행 안은 소독약 냄새가 살짝 났고 번호표를 뽑는 기계에서 B-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제 차례가 와서 창구 앞에 앉았죠. 어머님, 만기 되신 예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젊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애들한테 보내줄 거야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새로운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름은 나를 위한 통장으로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제가 놀랐어요. 직원도 잠깐 멈칫했다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아, 정말 좋으시네요. 요즘 시니어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통장을 받아들었을 때의 그 느낌, 아직도 생생해요. 파란색 표지의 새 통장이 제 손안에서 반들반들 빛났어요. 거기 적힌 나를 위한 통장이라는 글씨를 보는데 울컥하더라고요. 75평생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제 마음으로 만든 통장이었으니까요. 은행을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 길이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죠. 그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가 참 좋았어요. 아, 지금이 봄이구나. 매년 봄이 왔는데 올해 봄은 유난히 더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김치, 된장, 반찬들이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게 뭐지? 진지하게 고민했죠. 평생을 애들이 좋아하는 것, 남편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장을 봤지.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첫 번째로 떠오른 건 새콤한 것이었어요. 귤, 레몬, 식초. 그동안 가족들이 안 좋아한다고 잘 안 사 먹었던 것들이죠. 다음 날 재래시장에 갔어요. 시장 특유의 활기찬 기운이 느껴졌어요. 생선 굽는 냄새, 튀김 기름 냄새, 과일 장수 아저씨의 구성진 외침 소리. 모든 게 생생하게 다가왔죠. 과일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탐스러운 오렌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하나를 집어들고 코에 갖다 댔어요. 상큼한 향이 확 퍼지더라고요. 이거 사자. 망설임 없이 한 박스를 샀어요. 어머니, 많이 사시네요. 가족들이 좋아하시나 봐요? 장수 아저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요, 제가 먹을 거예요. 저 혼자서요. 그렇게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당당하게 들렸어요. 집에 와서 오렌지를 하나 까먹었어요.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과즙, 새콤달콤한 맛이 혀를 타고 퍼졌어요. 아, 이렇게 맛있었구나.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맛을 왜 이제야 제대로 느끼는 건지. 그날 이후로 변화는 점점 커졌어요. 어느 날은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게시판에 시니어 수채화 교실 수강생 모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거든요. 알록달록한 물감 그림이 그려진 포스터를 한참 쳐다봤죠. 그림, 그려보고 싶었는데.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너 재능 있다고.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고등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들어갔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림은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화센터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이 났고 복도에는 수강생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 발걸음이 저절로 그 그림들 앞에 멈춰섰죠. 등록하시려고요? 젊은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저,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어머, 괜찮으시죠? 우리 반에 80 넘으신 분도 계세요. 그날 바로 등록했어요. 수강료를 내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 돈이면 손주 옷 한 벌 사주는데 했을 텐데 그날은 기분이 좋았어요. 영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폴짝폴짝 가벼웠으니까요. 첫 수업날 새 스케치북과 물감 세트를 앞에 두고 설렜어요. 물감 뚜껑을 열 때 나는 그 특유의 냄새, 붓을 물에 담그면 물이 살짝 흐려지는 모습, 모든 게 신기하고 아름다웠어요. 자, 오늘은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뭐든 좋아요. 마음 가는 대로요. 선생님 말씀에 붓을 들었죠. 처음엔 뭘 그릴까 망설였는데 그냥 색을 칠하기 시작했어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정신없이 그리다 보니 어느새 하나의 그림이 완성돼 있었어요. 선생님이 제 뒤에 서서 말씀하셨죠. 어머님, 색감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 그림에서 자유로움이 느껴져요. 자유로움.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맞아요. 저는 지금 자유로웠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걱정하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손에는 제가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어요.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그림을 조심조심 들고 걸었죠. 저녁 노을이 그림 위에 비쳤어요. 제가 칠한 색들이 노을빛과 어우러져 더 아름답게 빛났어요. 그날 밤 그림을 거실벽에 걸었어요. 못을 받고 그림을 거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벽에는 지금까지 애들 상장, 손주 사진만 걸려 있었거든요. 거기에 처음으로 나의 작품이 걸린 거예요. 그림을 바라보며 소파에 앉았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에서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한 모금 마시니 목으로 넘어가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지더라고요. 나 참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림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물감으로 칠한 그 자유분방한 색들이 말하고 있었죠. 그래, 넌 잘하고 있어. 근데 변화가 저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자식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뭔가 필요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거실에 들어서더니 벽에 걸린 제 그림을 보고 멈칫했어요. 엄마, 이거 누가 그린 거예요? 내가. 엄마가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세요? 아들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뭔가 안도감 같은 것도 느껴졌죠. 요즘 배우고 있어. 재미있더라. 엄마가 뭔가 배우신다는 게 신기하네요. 좋아 보이세요. 아들이 빙그레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뭔가 부담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죠. 그날 아들과 저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했어요. 돈 얘기가 아닌 서로의 일상과 꿈에 대한 얘기를요. 아들은 자기 회사 얘기를 했고 저는 그림 수업 얘기를 했어요. 대화가 끝날 때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사실 늘 미안했거든요. 엄마가 우리한테만 주시고 엄마 자신은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자식들을 위한다고 한 모든 희생이 사실은 자식들에게 짐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들이 돌아간 후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는지 후회의 눈물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찾았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갑을 닫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게 있었어요. 자식들의 진짜 마음, 그리고 제 안에 숨어 있던 저 자신이요.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정작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주름은 그대로인데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20대 처녀 때처럼요. 내가 이렇게 예뻤나? 혼잣말을 하며 빙그레 웃었죠. 웃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는데 그게 또 예뻐 보이는 거예요. 입꼬리가 올라간 그 얼굴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그날은 그림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했죠. 옷장을 열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좀 예쁘게 입어볼까? 제일 안쪽에 걸려있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3년 전 딸이 선물해 준 건데 아까워서 한 번도 못 입었던 거예요. 나중에 특별한 날 입어야지 하면서요. 근데 그날 깨달았어요. 오늘이 바로 특별한 날이라는 걸요.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부드러운 천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살랑살랑한 촉감이 마치 봄바람 같았죠. 여기에 크림색 가디건을 걸쳤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립스틱을 꺼냈어요.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얼마 만에 화장을 하는 건지. 거울 속에서 점점 화사해지는 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장밋빛 입술, 발그레한 볼. 이게 나 맞아? 싶었죠. 현관문을 나서는데 이웃집 김 여사님과 마주쳤어요. 김 여사님이 잠깐 멈칫하시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셨어요. 어머, 박 여사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아서 좀 꾸며봤어요. 요즘 되게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김 여사님 말씀에 웃음이 났어요. 좋은 일이요? 있죠. 제가 저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림 수업에 갔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또 그 질문이에요.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죠. 네, 좋은 일 있어요. 제가 저를 발견했거든요. 그날 수업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그리는 거였어요. 붓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죠. 가장 행복했던 순간. 결혼식 날, 아이들 태어났을 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떠오른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어요. 팔레트에 물감을 짜냈어요.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 따뜻한 색들로 가득 채웠죠. 붓에 물을 묻히고 색을 찍어 캔버스에 터치를 시작했어요. 붓끝에서 퍼지는 색들이 물과 만나 번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오롯이 붓질에만 집중했죠. 물감 냄새, 붓이 캔버스를 스치는 소리, 옆자리 할머니의 조용한 숨소리. 모든 게 하나의 리듬이 되어 흘러갔어요. 다 되셨어요? 보여주세요.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시더니 잠시 말을 잃으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죠. 어머님, 이 그림에서 진짜 행복이 느껴져요. 색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제 그림 앞에 모여들었어요. 예쁘다, 따뜻하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제 볼이 화끈거렸어요. 75평생에 이렇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 싶었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서 거의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림을 소중히 안고 걸었죠. 길가에 핀 개나리가 노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죠.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집에 도착해서 그림을 벽에 걸었어요. 이번엔 현관 바로 옆이요. 매일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죠.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손주 녀석이 서 있었어요. 중학생이 된 우리 막내 손주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좀 뵙고 오래요. 그래, 어서 들어와. 손주가 들어오더니 현관에 걸린 그림을 보고 멈칫했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그린 거예요? 응, 오늘 수업에서 그렸어. 대박. 할머니 완전 작가 같은데요? 우리 미술 선생님보다 더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손주의 순수한 칭찬에 웃음이 터졌어요. 거실로 들어가 앉았는데 손주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래? 할머니 오늘 너무 예쁘세요. 화장도 하셨어요? 완전 소녀 같으세요. 허허, 이 녀석이. 할머니가 무슨 소녀야. 진짜예요. 요즘 할머니 완전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항상 한숨 쉬시고 걱정스러워 보이셨는데 요즘은 맨날 웃으세요. 손주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들은 역시 순수해서 어른들이 못 보는 걸 보나 봐요. 할머니가 행복해서 그래. 요즘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을 살고 있거든. 할머니 인생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할머니는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평생 못 그렸거든. 이제야 그리고 있어. 손주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나중에 어른 되어서요. 그 말에 손주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미끄러졌죠. 그래, 넌 할머니처럼 살지 마. 더 일찍 내 인생을 살렴. 손주를 보내고 나서 저는 나를 위한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을 확인했죠. 석 달 동안 그림 수업비, 좋은 음식값, 새옷값, 제게 쓴 돈들이 쌓여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돈이 이렇게 나갔네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돈을 잘 썼구나. 통장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죠. 그 돈으로 산 건 물건이 아니었어요. 바로 나였으니까요.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데 쓴 돈이었어요. 다음 날 평소처럼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는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거셨어요. 언니, 요즘 되게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또 그 질문이네요. 요즘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무슨 좋은 일 있냐고요. 있죠. 내가 나한테 잘해주고 있거든요. 어머,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평생을 남한테만 잘해줬는데 이제 나한테도 좀 잘해주려고요. 그랬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네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더니 복숭아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서비스요. 언니 얘기 들으니까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저도 맨날 애들, 남편 걱정만 하고 살았거든요. 복숭아를 받아들고 냄새를 맡았어요. 달콤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죠. 고마워요 하고 웃으며 인사했어요. 장을 다 보고 집으로 오는데 동네 공원을 지나가게 됐어요.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에 비슷한 또래 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말을 걸었죠. 무슨 걱정 있으세요?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또 쉬셨어요. 아이고, 걱정이 태산이죠. 큰애가 사업한다고 돈 달라는데 없다고 하니까 섭섭해하고, 작은애는 애들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하고, 내 노후 자금 다 털어줘야 할 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 전에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주시면 안 돼요. 네.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주시면 안 됩니다. 그 돈은 할머니 것이에요. 할머니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잖아요. 그걸 지키세요.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니까 더 안 줘야 돼요. 할머니가 나중에 자식한테 손 벌리게 되면
그게 자식한테 더 큰 짐이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근데 자식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있나요?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죠. 진짜로요. 자식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면 자식들은 평생 할머니한테 기댈 거예요. 그게 과연 자식을 위한 길일까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공원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작은 음악 같았죠. 제가 잘못 살아온 걸까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돼요. 저도 75에 바꿨어요. 늦은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서려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할머니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용기가 나질 않아요. 용기는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오늘 하루 할머니 자신을 위해 뭔가 하나만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식 사 먹는 것도 좋고 예쁜 꽃 한 송이 사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용기가 생겨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슴이 따뜻했어요. 누군가에게 제 경험을 나눴다는 게 뿌듯했죠.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서 저녁 먹어요. 무슨 일인데? 그냥요. 엄마 모시고 싶어서요. 요즘 엄마가 너무 멋있어 보이거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멋있다는 말. 75평생에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착하다, 고맙다는 말은 들었어도 멋있다는 말은 처음이었죠. 거울을 봤어요. 거기 비친 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빛나고 있었어요. 당당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의무감이었을까요? 평생을 저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자존감, 행복, 당당함.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들이 제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당당함이란 건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당함은 기적을 만들어요. 자식들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달라지는 기적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어느 가을 아침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낙엽이 땅에 닿을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참 평화로웠어요. 거실로 나왔더니 벽에 걸린 제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어느새 12점이나 됐더라고요. 1년 동안 매달 한 점씩 그린 거예요. 각각의 그림마다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3월의 그림은 조심스러운 파스텔 톤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 담긴 색이었죠. 7월의 그림은 화려한 원색이었어요. 자신감이 폭발하던 때의 색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있는 11월의 그림은 차분한 갈색과 주황색이었어요. 성숙해진 제 마음의 색깔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데 햇살이 커피잔에 반짝반짝 반사됐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죠. 한 모금 마셨어요. 쌉싸래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택배 기사님이 서 있었어요.
박 여사님 맞으시죠? 택배요.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보내는 사람은 딸아이였어요. 무거운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뜯었죠. 안에는 고급스러운 화구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전문가용 유화 물감, 다양한 크기의 붓들, 캔버스까지, 손편지도 함께 있었어요.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거 보면서 제가 배웠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행복해요. 이 선물로 더 멋진 그림 그려주세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종이 위로 떨어진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죠. 딸아이의 필체가 흐릿해지면서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있구나 싶었죠. 새 붓을 손에 쥐었어요. 나무 손잡이의 매끈한 촉감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붓털은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었죠. 이걸로 뭘 그릴까? 설레는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문화센터에 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수강생들이 하나둘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어요. 박 선생님, 오늘도 멋지세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았어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저를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가 아니라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림 그리는 박 선생님으로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님, 다음 달에 문화센터에서 수강생 전시회를 해요. 어머님 작품 몇 점 출품하시면 어떨까요? 저요? 제 그림을요? 네, 어머님 그림은 정말 특별해요. 기교는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져요. 사람들이 보면 분명 감동받을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76 나이에 전시회라니. 꿈만 같았어요. 해보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저 하늘처럼 제 마음도 맑고 넓어진 것 같았어요. 전시회. 내가 전시회를 혼잣말을 하며 걸었어요.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한 송이를 꺾어 코에 갖다 댔어요. 은은한 향이 났어요. 이 꽃처럼 저도 제 향기를 피우고 있구나 싶었죠.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바쁜 나날이 시작됐어요. 어떤 그림을 선택할까? 액자는 어떤 걸로 할까? 고민하는 게 즐거웠어요.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해본 게 언제였던가 싶었죠.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들까지. 오랜만에 식탁이 북적였죠. 저는 제육볶음을 만들었어요. 고추장 양념이 익으면서 나는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완전 들뜬 것 같은데요. 딸이 물었어요. 응, 있어. 엄마가 다음 달에 전시회를 해. 전시회요? 온 가족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응.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강생 전시회인데 엄마 그림도 전시된대.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손주 녀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와, 할머니 대박. 완전 프로 작가시네.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예전의 웃음과는 달랐어요. 예전엔 뭔가 어색하고 의무적인 웃음이었다면 지금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죠. 엄마, 축하드려요. 진짜 대단하세요.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보러 가요. 오프닝 파티 같은 거 있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그런 거 있대. 근데 너희가 다 오면 엄마 부끄러운데.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가야죠. 우리 엄마 첫 전시회인데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를 위한 통장을 펼쳤어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잔액이 많이 줄어 있었어요. 그림 수업비, 화구 구입비, 옷값, 좋은 음식값. 제게 쓴 돈들의 기록이었죠. 근데 이상했어요. 돈은 줄었는데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어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잔고가 늘어난 것 같았어요. 다이어리를 꺼내 1년 전 오늘 날짜를 펼쳤어요. 거기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부터 나는 나를 먼저 사랑하기로 했다. 그 아래에 오늘 날짜로 한 줄을 더 적었어요. 1년 전에 나에게 고맙다. 용기 내줘서. 잉크가 마르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봤어요. 달빛이 은은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달빛을 받은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죠. 바람이 실어 나르는 가을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전시회 당일이 다가왔어요. 아침부터 긴장돼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손이 떨려서 립스틱도 삐뚤삐뚤 발라졌죠. 3번이나 지우고 다시 발랐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제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제 그림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각 그림 옆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작가 박영숙. 제 이름 석자가 작가라는 단어 옆에 있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프닝 시간이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제 가족들도 왔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 예쁘게 단장한 딸, 손주들까지. 모두가 제 그림 앞에 서서 감상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할머니가 그린 거 맞아요? 완전 멋진데요? 손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그렸지. 할머니 완전 천재시다. 사람들이 제 그림 앞에서 수군거렸어요. 이 그림 보세요. 색감이 정말 독특해요. 그림에서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나이가 몇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물었어요. 76입니다. 정말요?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열정적인 그림을. 저도 용기가 나네요. 그 여성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전시회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는데 음식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정갈한 그릇 소리가 났어요. 나물향, 된장찌개 냄새. 모든 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맞아요, 엄마. 엄마 보면서 저도 제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딸이 덧붙였어요. 무슨 꿈? 저도 예전에 글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엄마 보니까 저도 다시 시작해볼까 해요. 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이 1년 전 제 눈빛과 똑같았어요. 그래, 해봐. 늦은 거 없어. 엄마가 증명했잖아.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차 안에서 말했어요. 엄마,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1년 전에 엄마가 도와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솔직히 서운했어요. 우리 엄마가 왜 이러시나 싶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요. 엄마가 저희를 믿어주신 거였죠.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들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거예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 냄새가 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라벤더 방향제 냄새,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제 삶의 냄새.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을 지우면서 거울 속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맑아졌어요. 웃는 입꼬리의 주름이 예뻐 보였죠. 고생했어, 오늘. 거울 속 제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빙그레 웃었죠. 침대에 누웠어요. 보들보들한 이불 촉감이 좋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1년을 되돌아봤어요. 변화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저 나를 먼저 생각하기로 결심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 간단한 결심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제가 달라지니까 자식들이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제가 행복해지니까 자식들도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제 희생이 아니라 제 행복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왜 진작 몰랐을까요? 핸드폰을 들고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76 할머니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모은 그 돈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쓸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지 마세요. 자식에게는 돈보다 더 큰 유산을 주세요. 바로 당당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유산을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자식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당당해야 자식들이 당당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돈을 쓰세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의 품격이자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76의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메모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은은한 빛이 방 안을 채웠죠.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설렜죠. 코끝으로 제 베개 냄새가 났어요. 햇볕에 말린 이불 냄새, 라벤더 향. 평화로운 냄새였어요. 나 참 잘 살고 있어.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하고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넓은 캔버스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고요. 캔버스는 하얗게 비어 있었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이제부터 뭘 그릴지는 저한테 달려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당신의 캔버스도 아직 하얗게 비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당신만의 색으로, 당신만의 이야기로 채워나가세요.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될 테니까요.